전에도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그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경우 법 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 그 유경진 판사건도 어떻게 보십니까? 법 왜곡죄 적용을 만약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도 법 왜곡죄가 적용되기에는 우인성보다 훨씬 더 어렵죠. 그렇죠. 이 사람은 어쨌거나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은 면이 있단 말이에요. 양형 부분에서 판단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법을 왜곡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라서 법 왜곡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댓글이 항상 나오는 게 그겁니다. 이런 경우 법 왜곡죄가 적용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려봤던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법리적으로 이게 이제 처벌까지 이어지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그 재판 소원, 대법관 증언 통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그 법 왜곡죄가 그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번에 추가로 재판 소원과 대법관 증언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이 그 통과시키기 직전에 전원이 퇴장을 하던데 그 재판 소원과 대법원 증언 통과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민주당이 그 전부터 논의를 해서 국민들께 발표한 약속이죠.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또 변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경종을 확실하게 울릴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 내란이 그러니까 불법적인 유연적인 계엄이 선포되고 내란 상황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대법원장 이하 법관들이 이 완전히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분개해서 집단 행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서부지방법원을 때려부수는 그 난동이 있을 때도 이렇게 분개해가지고 득달같이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항의하거나 개탄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아주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의원실마다 다 찾아다니고 뭐 이래저래하게 언론에다가 또 뭐 이런저런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어디에 있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가 권력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성역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들끼리 우리 밥그릇을 지키고 우리 권한을 일종의 감시를 받지 않고 여전히 그 불투명하게 그냥 우리끼리 행사하겠다. 이런 점들을 보여주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아쉽고 이 개혁 안에 법 왜곡죄 부분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들이 그 긴장하고 조금 더 재판에 집중하고 기록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도 그동안에 본인들이 늘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다고 볼멘소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인력을 보강해주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생각을 가진 그 동종교배된 특정 집단에 의해서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이걸 이제 견제하는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제대로 된 사법개혁의 길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심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모든 재판을 다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호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절대 사심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사심제 재판이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권을 무죄로 만들려는 거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야말로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정치 공세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심제라고 하는 것을 그 국힘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일부 족벌 언론들도 함께 지금 떠들고 있던데
법사위에서의 그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국힘의 행패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은 어느 쪽 말이 더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심제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할 수 없고 모든 판결이 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는다라고 할 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거기다가 요건을 적어 놓을 때도 법원의 판결이 명백하게 헌법을 어기고 있을 때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적어 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사심제라는 주장은 그냥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 붙이는 거는 이 사람들 늘 할 말 없으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늘 얘기하는데, 이 재판 소원 문제가 제기된 거는 이미 수십 년 된 일입니다. 계속 얘기가 돼 왔고 헌법재판소의 여러 번의 결정을 통해서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계속 수십 차례 확인이 돼 왔던 일이고, 그때부터 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안으로 기소가 돼서 언젠가 대통령이 될 거를 예정하고 이게 그러면 시작된 논쟁이냐, 이런 점들을 추미애 위원장이 어제 지적을 하시던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도저히 국민들이 볼 때 이제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국힘이 저렇게 비논리적인 그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저항하는 것은 그만큼 이 수구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고, 그만큼 또 이자들의 뿌리가 깊고 넓다 하는 걸 입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그 사심제 논란을 놓고 추미애 위원장 앞에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충돌하는 아주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을 대리해서 나왔는데 사심제는 위헌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판 소원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 소원은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법원 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충돌하는 장면 흔치 않지 않습니까? 아주 흔한 장면이 아닌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학술적인 논의, 또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공방,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분야입니다. 예. 그냥 들어보셔도 어느 쪽이 더 국민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건지 금방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자가 그 사심제는 위헌이고 뭐 소송 지옥에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선동적인 말이잖아요. 근거도 부족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념에 일치하지 않는 선동적인 일종 정치적 용어를 쓰고 있는 건데, 그만큼 절박한 거죠. 지금 본인들의 밥그릇이 줄어들까봐 혹은 밥그릇이 깨질까봐.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이 개혁을 왜 꼭 해야 하는가 하는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곧바로 재판 소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보셨습니까? 예, 뭐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그거 예. 뻔한 거 아닙니까? 예측됐죠. 그거 다 예. 자기들이 짜고 와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부하가 얘기하는 건데 뭐 대법원장이 그러면은 이거는 잘 된 거다라고 얘기할 사람입니까? 그렇죠. 절대 아니지. 일부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을 짜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그 사례를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하부기관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속내는 그런 거예요. 예. 그 헌법재판관은 9명이고 대법관은 이제 26명이 26명으로. 되면, 예. 그러면은 당연히 9명 있는 사람이 더 희소성이 있고 권위가 높아지는 것도 불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그 효력을 부정할 방법은 없는데, 이 명시적으로 방법이 없는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고 부정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마음속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헌법재판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 왔는데 왜 우리를 그 밑으로 끌어내리느냐, 이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이제 그런 점들이 참 그 국민을 앞에 두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예.